증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7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상이 헌부의 문을 쏜 자를 추문하고자 했으나 대신들은 형적이 없으니 큰 옥사를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증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7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7월 1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한세환을 한승부 의윤으로 권민수를 충청도 관찰사로 전오륜을 영흥부사로 삼았다. 증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7월 1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교수관 정자 노극창 이적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다. 요즘 문소전의 변이 일어난 일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한나라 고묘의 그릇을 훔친 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일족을 처형하려 하였으며 노나라의 보옥 대궁을 훔친 자가 있었는데 춘추에 이것을 써서 변이로 삼았고 전하는 자는 이르기를 노나라가 정치를 잘 못하여 선왕의 분기를 지키지 못해서 도둑이 공궁의 것을 훔쳤으니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대저 묘기와 보옥 대궁은 그것이 보존되건 망실되건 선조를 받드는데 보익이 없고 나라를 지키는데 증경이 없으나 한 문제는 저렇듯 중한 죄를 주려하였고 성인도 삼가서서 만세의 훈계를 내렸으니 어찌 종묘의 중함은 비록 작은 기물까지라도 백성이 범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정치는 효를 근본으로 삼아 조종 때로부터 이 침전을 두어 선조를 추궁하는 정성을 지극히 보였으니 묘기, 보옥, 대궁을 얼마나 중시하여 왔습니까? 그런데 한낱 불량한 자가 반역할 거리낌 없이 범하기에 이를 수 있었으니 그래도 나라에 정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는 전하의 평생에 있어서 끝없는 슬픔이고 국가의 만대에 있어서 없어지지 않을 부끄러움이고 종사의 고금에 있어서 아직 없었던 재앙이니 전하께서 어찌 이 변을 응답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예전에 공자가 노애공에게 고하기를 임금이 종묘에 들어가 석가래를 우러러 보고 괴연을 굽어보매 그 기물은 다 있으나 그 사람은 볼 수 없으니 이것으로 슬픔을 생각하며 어둑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의관을 정지하고 해돋이에 정사를 보아 그 위선을 염려하되 한 가지라도 이치에 어긋나면 난망의 단서가 되니 이것을 근심으로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오늘날 당하신 일입니다. 병고가 있던 당초에 전하께서 신명과 함께 참연히 소복하고 황급히 사방으로 찾으시니 신호를 찾아 자리에 도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여겼으나 마침내 계신 것을 알지 못하여 이제 새 신주를 다시 모시어 몸소 침전을 살피시니 비록 선후의 영이 거기에 계시고 망실된 신주를 따라 함께 가시지 않았다고는 하나 성종의 서품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제 국가의 위로는 천변이 있고 아래로는 물괴가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변이 여기에 미쳤으니 이것이 어찌 다만 한 가지가 이치에 어긋난 것이겠습니까? 그 두려워해야 할 단서가 그보다 도리어 크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 날에 느낀 슬픔 마음을 미루어 더욱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경계를 생각하시고 이 단서를 소홀히 여기지 마소서. 신등은 이 변이 시역의 난과 무엇이 다르랴 생각합니다. 춘추의 의리에 있어 적을 토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장사를 기록하지 않는 까닭은 대개 신하로서 원수를 갚지 못하면 복을 받지 않고 거적에서 창을 베고 자며 언제나 그 일에만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비록 신조는 복이하셨으나 죄인은 잡지 못하였으며 선후의 고비는 또한 어느 곳에 계시기에 조정이 편안히 길복합니까? 신들이 미리 건심되는 것은 이로부터 성정의 슬픈 느낌이 날마다 점점 사라지고 군신도 태연해져서 다시는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 드디어 두려워해야 할 한스를 근심할 것 없다고 생각되리라는 것입니다.
옛 임금은 큰 재변을 당하면 반드시 정의를 피하여 청계를 삼가고 인사를 살폈으니 전하께서도 스스로 매우 책망하여 정전에 거처하지 않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셔야 할 터인데 이제까지 반달 동안에 이런 거저가 계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조종의 신하들도 이런 경계를 하는 자가 아주 없으니 이는 전하와 조종의 신하들이 모두 이 일을 다만 한 간사한 백성의 지시라고만 생각하고 큰 변이라고 생각지 않고서 처사하는 것이므로 신등은 유감스럽습니다. 신등은 병고를 들은 이래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밤에도 붕괴하여 가슴을 어루만지며 이런 일을 불러온 까닭을 생각해보니 대개 또한 유리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집안에서 그 가장이 조상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늘 예경을 한다면 비록 무지한 하인이나 어린 애들이라도 역시보고 익혀서 감히 홀만히 보지 않는데 더구나 당당한 국가에서 신인이 임자로 삼고 묘전에 모시어 만세토록 끝없이 존중하는 바인데 오히려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설만히 보게 하여 뜻대로 방자하니 이것이 어찌 유리한 바가 없겠습니까? 신등이 보건대 지금 제사에 관한 일에 혼란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능전에서 조석으로 상식으로 하는 관원으로 말하면 거의 다 부귀가의 배우지 못하여 어리석고 경박한 자제로만 채우고 주부는 주부에 있는 외전으로 말하면 더러운 데가 있기까지 한데도 누적한 버릇이 관례가 되어 태연하게 괴이할 줄 모르고 도리어 아랫사람을 하여금 거의 엄숙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꺼리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게 하여 이런 변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신등은 이런 염려를 합니다. 전하의 한 몸은 한나라의 신인의 임자로서 그 마음이 만물에 응하는 처지에 성경이 혹 극진하지 못하며 종묘를 받들거나 백신에게 예를 올릴 즈음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전하께서도 이것을 살피십니까? 대저 나라에서 지극히 중대한 일은 무엇보다도 향축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예전에 세종조에서는 반드시 친히 서압하고 때때로 향실에 가서 조용히 봉심하시니 그 뒤로 열성도 다 이를 준행하시고 성종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경신하시다가 말년에 편치 않으실 때 이르러 권위로 화합을 만들어서 찍었는데 연산조에서 드디어 상례로 삼았다 합니다. 자네께서 저기하셨으는 온갖 법도가 이신데요 다시 열성의 고사를 준행하시다가 그 뒤에 문득 수업을 폐지하여 성종께서 만년에 권위로 하시던 일을 답습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이 혹 열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시의 대향에 있어서도 혹친히 전향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의혹됩니다. 지금의 변이는 그 단서가 실로 전에 싹 났는데 그 나타남은 오늘날에 있는 것입니다. 신등은 염려하건대 오늘의 변이가 또 장차 뒷날의 단서가 된다면 그 나타남이 더욱 이보다 클 것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이 단서가 처음 일어난 것은 이미 전하의 일념이 빗나간 데에 근본이 있으니 이 단서를 거두어 뒷날에 커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전하의 일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적신 계구하고 널리 직언을 구하여 정치의 허물을 살피고 천변의 극진히 응답하시며 선조를 받들어 신에게 예를 행할 때와 스스로 백성을 다스리는 처지에서 조금 더 생각이 소홀하지 않고 잠시도 텀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조종의 영이 어찌 기쁘지 않으시겠으며 신민의 마음이 어찌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논한다. 이때 상이 이미 피전, 감선, 철락하인데 적 등이 아직 몰랐던 것이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혼이 아뢰기를 헌부의 문을 쏜자로 추액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나 수천이 상의원의 대홍 사상을 훔친 일에 대하여 건부가 참부대실로 조율하여 아뢰니 감사하여 장 100
도 3년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8일 정료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전례대로 경차관을 보내어 재상을 답범하기를 청하니 상이 어사를 보내어 답범하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8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나 수천의 죄는 주고 마땅한데 다만 장 100도 3년에 처했습니다. 여느 때에는 어부의 물건을 훔치지 않더라도 절도를 하면 경면하니 수천은 자자해야 하는데 자영도 아울러 감한 것은 지나치게 경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보거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이에 그쳤다. 정원이 굳이 자영을 청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다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소대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기청하게 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9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0일 기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0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상이 친히 석전절을 와 사직절을 행하려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석전절을 행한 이튿날에 곧 사직절을 행하면 성의가 같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례를 상고하니 사직 종묘는 친절을 아울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석체례를 친히 행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일에는 석전을 친히 행하면 의례 반드시 취인하였거니와 근래 별시로 취인하였는데 잣더라도 무방한지 대신에게 의논하라.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그늘 가을 장마가 지나치니 곡식을 많이 해칠 것입니다. 봄에는 가뭄이 이미 극심하고 이제는 이처럼 비가 내려 평안도는 비가 알맞지 않고 경상도에는 풍제가 있으니 황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근래에 재변이 극심하니 상하가 서로 수성해야 한다. 풍제 수제가 있는 곳은 구황을 예비하는 일을 감사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상께서 백성을 지극히 돌보시나 수령 중에는 삼가지 아는 자가 많습니다. 듣건대 금천현감 정희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마구 거두되 진상하는 고기를 잡는 그물에 숙마가 필요하다여 매호에 분정해서 거두고 또 진상하는 채소를 관에서 장만해서 바친다 하여 그 가물을 백성에게 분정해서 거두고 또 공탄을 빙자하여 민호의 숫 한 말에 대하여 쌀 한 말을 분정해서 거둔다고 하니 추고하여 정죄해서 한 사람의 징벌이 100사람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또 외방의 혜택은 이가 많고 해가 적으면 국법의 근처의 민전을 파서 물을 끌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근래의 혜택에 만든 전지가 혹 수환에 터지면 흔히 정전까지 터서 무너뜨리게 되니 이 뒤로는 폐해가 없도록 방비된 것 외에 정전을 무너뜨리면 물을 끌어대어 전지를 만드는 것은 일체 금지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또 제언 천방은 예로부터 해온 것인데 가을에 곡식이 익을 때 수령이 백성이 혹 고기잡이를 하느라고 물을 터서 제방을 거의 다 무너뜨리므로 국가가 제방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뜻이 아주 없으니 이 뒤로는 대신이 감히 가서 순심하게 하셔서 또 전 제포첨사 김세균이 외란에 죽었는데 비록 제의 잘못 때문에 죽기는 하였으나 그때 같이 죽은 부산포 첨사 영등포 만호는 이미 치부하였는데 세균만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치부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 아랜대로 하되
김세균은 나라를 위하여 죽은 자가 아니므로 이미 직첩을 거두었으니 그 치부는 언변치 못할 듯하다. 잘 상고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희는 전조의 중의백 몽주의 후손으로 성품이 강직하여 권기에게 아부하자는데 이런 계가 있기에 이르니 사람들이 많이 의심스럽게 여겼다. 전조 7월 25분 중종 11년 7월 21일 경자 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각 무장은 위로는 짐승을 바치고 아래로는 열무를 위한 것이니 중요하여 폐지할 수 없으나 강무하는 것이 하나뿐이 아니므로 기묘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백성이 들어가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병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또 대신에게 물으라. 전조 7월 25군 중종 11년 7월 21일 경자 6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가 덕없는 몸인지라 밤낮으로 조심하나 천재 요변이 날로 심하여 금년은 크게 가물고 또 풍재 수재가 있고 인심이 간악하고 풍속이 요박한 것도 날로 더욱 심해 가므로 내가 위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고 아래로 백성의 풍속을 교화할 요령을 모르겠다. 뜻밖에 이제 문소전의 신위에 큰 변이 있으니 이것은 비록 사람의 일이기는 하나 하늘이 나에게 지극한 경계를 보인 것이니 죄가 실로 나에게 있다. 상시에 재향의 일에 성경이 지극하였다면 소민이 어찌 신주를 훔칠 리가 있겠는가. 만세의 수치를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사의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유사에도 여러 번 계측하였으나 마침내 이와 같은 큰 변이 있으니 내 성의가 미진하고 유사가 봉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러나 해조의 잘 살피지 않은 자를 이미 추액하도록 명하였는데 만약 공죄로 논한다면 어떻게 신기하게 여겼는가. 나는 해사의 관원을 파직하여 제 향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또 제향소의 관원은 녹만 먹는 문벌가의 자제가 많으니 그 벼슬을 가려 쓰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어찌 공경하고 두려워하겠는가. 조정의 관제를 가벼이 고칠 수는 없으니 다 문관으로서 차임하고 장관으로 말하면 일에 익숙한 문관을 가려서 차임하여 제양의 일을 존중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긴급한 일은 어진 사람을 구해서 쓰는 것보다 더한 일이 없고 어진 사람을 첨가하는 것은 재상의 직분이다. 예전에 당태종이 방현령 두 여해에게 공은 복야가 되었으니 널리 어진 사람을 구하여 제주에 따라 벼슬을 맡겨야 하는데 이것은 재상의 직분이다. 요즘 듣건대 사성을 처리하기에 날마다 겨를이 없다 하니 어떻게 짐을 도와서 어진 사람을 구하겠는가 하고 따라서 상세에게 칙명하여 작은 일은 좌승 우승에게 붙이고 오직 상주에 해야 할 큰 일만은 복야에게 구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당태종이 임금의 도리를 아는 것이다. 대신도 작은 일을 친히 보아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임금이겠는가? 임금의 도리는 어진 사람을 구하기에 노고하고 어진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파내야 하는 것이며 대신의 책무는 어진 사람을 첨가하는 것인데 지금은 백사가 해이하여 본공하는 자는 적고 만법으로 하는 자는 많으니 이것은 어진 백성을 구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하고 어진 사람을 첨가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을 얻어서 여러 관사에 버려놓는다면 무슨 일인들 잘 되지 않겠는가? 또 헌부의 문을 쏜 것은 반드시 간사한 무리가 대관을 갈게 하려고 한 짓일 것이다. 대관은 나라의 기강을 유지하는 것인데도 이와 같으니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들이 쏜 자를 추액하자면 바람이나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이 지적하기 어렵다 했는데 이것은 과연 그러하나? 대신들이 논박을 받은 자라 사송하는 자의 짓으로 의심된다고 하고 승지도 논박받은 자를 의심하는데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논박받은 자는 다 사대부인데 어찌 감히 한때 논박받았다 해도 이런 일을 하겠는가. 전혀 의심할 것이 없다. 의심할 자는 무식하고 무리한 송자의 무리이다. 중조 7월 25분 중종 11년 7월 21일 경자 7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였으나 윤하지 않다. 중종 7월 25분 중종 11년 7월 21일 경자 8번째 기사 경기 충청 강원 전라 황해 함경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기를
건자에 보건대 가을 장마가 지나쳐서 냇물이 넘치며 여러도에도 수재가 있을까 염려되어 허물을 살피고 백성을 생각하니 날마다 근심이 절실하다. 도내의 비가 알맞은지 지나치게 많은지를 빨리 치게 하고 혹 수재로 훼손된 전지와 무너지고 물에 잠긴 집과 상한 사람과 해를 입은 곡식이 있거든 제 해를 막고 흉황을 구제하는 정사를 마음껏 조치하라.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래기를 각도의 제언에 어제 삼공이 순찰사를 보낼 것을 청하여 윤호하셨습니다. 어찌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각도의 제언에 한 대신을 보내어 둘을 순찰하게 할 수는 없고 각도의 한꺼번에 다 보내며 소요할 것이다.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포상감 귀복은 죄를 같이 한 자는 다 석방되었는데 혼자 절도에 멀리 유배되며 종친을 대우하는 뜻이 없으니 연방 때에 아울러 물으라.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또 이어서 아뢰기를 흥덕현감 정광익은 전에 창덕궁의 부장으로 있을 때에 수궁하는 내관과 서로 결탁하여 후원의 나무를 베고 마루 판자를 뜯어내어 모두 쪼개서 뗄나무를 만들어 버젓이 제 집으로 날라갔으니 탐호하고 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제 또 수령이 되었어도 지나친 일이 많으니 파직하소서. 아니 전가기를 정광익은 주문한 뒤에 파직하도록 하고 수궁하는 내관도 아울러 주문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정실록 25권 증정 11년 7월 2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가을 장마가 너무 지나쳐 물이 사납게 넘치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옮기기를 꺼려서 혹 무너지는 집이나 물이 닥친 집에 있다가 눌리거나 빠져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 마음이 걱정되니 오부로 하여금 두루 다니며 이르도록 하라.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검천현감 정희와 문소준의 내관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각도의 쇠잔한 고을을 따로 초록하여 그 수령이 재임될 때에 문, 무, 남, 행 중에서 재간이 탁월한 자를 가려서 자임하여 보내면 쇠잔한 고을이 소복될 수 있을 것이니 대신에게 물으라.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성공감 자문에 명하여 대내에 가 초가 30간을 다시 짓게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부에 하교하였다. 내가 어리석은 자지로 외람되게 한 나라를 맡으며 나라의 임금의 도리에 어두워 온갖 거동이 괴범에 맞지 않고 거의 다 잘못되니 위로 천노를 범하고 아래로 인화를 이름으로 여기가 충족하여 재변으로 나타나서 천문이 이변을 보이고 지기가 차스를 이르며 인요와 물개가 거듭 나타났다. 비록 경고할 마음이 간절하기는 하나 오히려 수성하는 방도에 어두워서 재변이 그칠 가망이 없고 더욱이 천일을 거스리며 봄부터 한여름까지 큰 가뭄이 초토로 만들어 농사를 거의 망쳤고 가을철에 들어서서 장마가 계속되어 열흘이 지나도 그치지 않아서 냇물이 사납게 넘쳐 전지를 침손하였는데 비의 재해는 평안도가 더욱 심하고 또 대풍의 이변이 경상도에 일어나 집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뽑아 곡식이 많이 상하였다. 농사가 이미 오랜 가뭄에 시달렸는데 바람과 물의 재해를 만났기 때문에 추수에 이미 가망이 없으니 흉황이 거듭 이르러 백성이 생업을 잃을 것을 깊이 염려하며 자나까나 근심으로 불안하여 편치 않다. 이 어찌 나 한 사람의 죄가 허물없이 백성에게까지 옮겨가서 모두 이런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말이 여기에 미치면 내 마음이 타는 듯하다. 바야흐로 허물을 살피고 마음을 씻고서 정치를 새롭게 하여 하늘의 마음을 돌려서 백성의 목숨을 구제하고자 하나 망망한 큰 강에 나루터가 없듯이 미혹하여 방도를 모르겠다.
오직 바랄 수 있는 것은 대소신료가 아직 나를 버리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보조하여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중예에 효유하라.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4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문소전의 수복 숙석이 옥중에서 죽었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4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흥덕현감 정광익을 옥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4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금년에는 일찍이 한절을 당하고 늦게 풍절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어사를 보내어 백성의 질고를 묻고자 한다. 또 금년의 전조와 왕년의 공처를 감하고자 하니 오늘 연방 때에 아울러 의논하라. 맨 먼저 제복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형조판서 송천이가 아뢰기를 제복을 거칠게 만든 관원은 먼저 추복해야 합니다. 하고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친히 감독해서 만들지 않았으니 이것은 워낙 해조의 잘못입니다. 하고 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거칠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또 더럽기까지 하니 이것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지극히 미안합니다. 이는 전수하는 자가 삼가서 간직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 두어서 그런 것이니 죄를 다렸으려 뒷사람을 징계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워낙 죄를 다스려야 마땅한데 파직은 율문에 없는 일이기는 하나 뒷사람을 경계하자면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향에 관한 일을 특별히 더 규검하는데도 이제 이와 같으니 공죄로 논하면 징계할 만한 것이 없을 듯하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거칠게 만든 자와 전수하는 자는 추구하여 죄 주어야 합니다. 하고 호조판서 이 계명이 아뢰기를 거칠게 만든 것은 매우 옳지 않으나 본디 법이 있는데 율문에 없는 죄를 주는 것은 임금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율문에 없는 죄를 주는 것은 워낙 옳지 않으나 제 향을 위하여 특별히 그 죄를 다스리는데 무슨 옳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조판서 안당이 아뢰기를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는 파직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중에서 완만히 너무 심한 자는 혹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재향을 맡은 관원은 문신으로 차임해야 하고 그 장관도 일에 익숙한 문신을 가려서 차임해야 한다는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재향을 맡은 관원은 문신으로 차임해야 마땅하나 종묘 사직 문소적 연원전 영경전에 다 문신을 차임한다면 삼관의 관원을 써야 할 것이고 벼슬이 높은 문신이 할 수 없을 것인데 젊은 문신이 능히 삼갈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유생 중에서 학식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 가렸으면 될 것입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다 문신으로 차임할 수 없는 형편이니 이를테면 사직영, 종묘영은 학식이 있는 자를 가려서 차임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좌의정, 김은기, 좌참찬, 이작은 등의 뜻도 그러하였다. 우찬성, 파결이 아뢰기를 종묘 사직에만 문신을 가려서 제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다 문신으로 차임하기는 어려우니 생원 진사 중에서 학식이 있는 자를 가려서 차임하도록 하라. 사직, 영, 종묘, 영은 별법에 없더라도 이제부터 가려서 차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오진 사람을 청구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송흠이 수령으로 성적이 있으니 갈아서 경직에 재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최숙생은 문제가 넉넉하고 벼슬도 오래 지냈는데 이미 당상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초탁할 뜻이 없으니 또한 성감이 살피셔야 할 바입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어진 사람을 청가하는 것은 대신의 소임입니다. 이제 광필이 아랜 송흠도 타경할 만하며 신영홍은 전에 해주 목사가 되었다가 목장의 일로 가렸는데 신의 사촌이기 때문에 청가하기 어려울 듯하나 그 재계가 쓸만하니 한산한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이후 신공제는 수령으로 성적이 있어 가자 하였는데 송음이 어찌 이 몇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박영 같은 자는 타경할 만합니다. 내섬시 직장 김인선은 비록 문무 출신이기는 하나 일찍이 생문이 되어 문필이 부족하지 않고 크게 무죄가 있으며 나이는 마흔이 지났으나 미처 쇠약해지기 전에 변방 및 육진의 판관으로 초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거된 사람은 먼저 경직에 시험해보고 변장 자리가 비거든 적당히 그 자리를 채워 자임하도록 하라 하며 병조판서 고형산이 아뢰기를 문신 중에 이빈 같은 자도 타경할 만합니다. 검열 유용고는 신급제이기는 하나 인물이 범상치 않고 나이도 젊지 않으니 이 장군의 전례처럼 평사를 탁수해야 합니다. 성균관 하교 신변은 나이가 이미 40 남짓인데 장제가 있으니 미처 늙기 전에 변방의 판관으로 초서해야 합니다 하였다. 또 헌부의 문을 쏜 일에 관해서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대가는 기강을 유지하는 직임인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추구하자면 전에 대간의 논박을 받은 자와 불량한 무리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 어느 사람이 한 짓인지 모르고 무슨 근거로 추구하겠습니까? 지금 참변이 있고 옥수가 매우 많으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헌부도 어느 사람이 한 짓인지 모르는데 의심할 만한 사람을 다 추구한다면 형벌이 매우 지나칠 듯합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이 일에 단서가 없으면 사람이 많이 다칠 것입니다 하고 천희가 아뢰기를 신이 근래 현관이 되어 보니 정상이 명백한 자일지라도 다 형장을 참고해서 승복하지 않는데 더구나 이 일은 형적이 아주 없으니 주문한다면 죄 없는 사람이 많이 다칩니다. 하고 조찬성 김전이 아뢰기를 추구하기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고 여조판서 권균이 아뢰기를 추구하더라도 끝내 처치하기 어렵고 또 사람이 혹 많이 다친다면 임금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하고 바겔이 아뢰기를 형적이 없으니 결코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에 증거가 없다 하여 추구하지 않으면 불가할 듯하다. 이는 큰일이니 추구하여 알아내지 못한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었다한가. 또 사대부로서 논박을 받은 자가 많은데 그 가운데 어찌 흉험한 자가 없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어찌 사대부가 한 짓이랴. 반드시 무지한 송자가 한 짓일 것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헌부는 법을 지키고 요동하지 않아야 할 따름입니다. 추구하자면 증거가 없습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추구하자면 부득이 형장을 써야 하니 신은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또 석전제 및 중시 뒤에 별시 발췌 전시를 설행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석전을 진행할 때 별시가 있고 중시 뒤에 별시를 하는 것은 번거로울 듯합니다. 신의 생각은 두 가지를 합하여 한 번에 별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은계의 의논도 같았고 권균이 아뢰기를 성묘조에서는 석전을 진행하면 제사 뒤에 곧 시취하고 무관은 하련대에 전좌하여 시취하였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1에 곧 시취한다면 다시 중시 때 별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우잠자 난군이 아뢰기를 이미 석전 때 사람을 뽑았다면 어찌 다시 중시 때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올봄 식년시에 이미 33인을 뽑고 정시에 1인을 뽑았는데 또다시 별시를 행한다면 인제도 한이 있어 양성할 겨를이 없을 것이니 두 가지를 합해 한 번으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용계의 의논도 같았고 광필, 은기, 용계가 함께 아뢰기를 발췌관은 조시한지 이미 올해는 아울러 행하기 어려운 후년에 한가한 틈을 타서 행하기도 무방합니다. 그 초시에 입격한 자를 버릴 것인지는 임시하에 작정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것은 비록 성사이기는 하나 대리에 관계되지 않으니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두 가지를 합하여 한 번의 별시로 한다면 날짜를 물려서 가려서 크게 거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방의 유생이 미처 올라오지 못하여 사람을 뽑는 길이 좁아집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유생은 기질이 다 경박하여 만약에 자주 별시를 한다면 다 실학을 잃지 않고 뽑아 모아서 과거에 응시하는 공부만
힘쓸 것입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자주 별시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작전을 진행하고자 해서 말한 것이다. 과연 두 가지를 아울러 별시를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또 강무장의 기묘하지 않은 곳에 백성들이 들어가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상께서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강무장에 농사짓게 하고자 하시는 뜻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먼 곳에 있어서 강무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일국이에 마땅하다는 각도에 행위하여 백성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기묘한 곳과 기묘하지 않은 곳을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는 것이었다는가 하며 형산이 아뢰기를 상세하게 마련한 뒤에 백성에게 농사짓기를 허가해야 합니다 하였다. 또 잔업의 수령을 가려서 차이 많은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잔업은 어질지 않은 자를 수령으로 삼으면 백성이 폐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초록된 잔업은 혹 적실하지 못하여 이를테면 갑병, 용인, 명초는 본디 잔업이 아닌데도 초록하였고 안협, 흡고, 부령은 본디 잔업인데 초록하지 않았으니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난관과 함께 의논하에 초록하였으니 어찌 모두 적실하겠습니까? 물러가 대신과 함께 의논하에 초록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잔업은 다시 초록해야 하고 수령은 가려서 차임해야 한다 하였다. 또 제언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외방의 제언은 본도의 감사를 시켜 교철해야 합니다. 어찌 이 때문에 대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먼저 순심하고 수축한 뒤에 다른 도에 뒤따라 대신을 보내 간심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명색을 제언이라 하나 혹 폐기하며 백성이 혹 차지하여 갈아먹으니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성묘조의 박원종이 제언의 일을 호조에 맡겨서 전장하도록 정하였으나 지금 형세로 보면 따로 한국을 설치했을 때보다 아주 못합니다. 외방의 제언을 감사가 낱낱이 친히 살필 수 없으므로 조정조에서는 제언사를 두어 그 일을 맡되 대신이 그것을 겸하게 하였으니 반드시 대신으로 하여금 전장하게 해야 아마도 규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감사에게 하유하더라도 오래되면 반드시 폐위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박열 남군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제 국을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폐단이 있지는 않을 것이니 국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또 김세균에게 치부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이는 참으로 상교가 같습니다. 과연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금년의 전조위와 왕년의 공처를 감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계명이 아뢰기를 군사를 움직인다면 전조를 감할 만하나 지금 전조를 감한다면 국용이 부족하므로 안 될 듯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백성의 고통을 묻고 전조를 감하는 것은 다 임금의 훌륭한 일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국용이 매우 적으니 금년의 전조는 감할 수 없을 듯합니다. 왕년의 공처는 감면할 수 있겠으나 공처는 다 백성을 위하여 곡식을 저축해서 흉황에 대비하는 것이니 만약에 저축이 적은데 혹 흉황을 당하면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 환납하지 않은 자는 다 토호이니 이제 만약에 감면하면 호강한 자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전조를 감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국용이 매우 적고 백간의 복록도 모자라니 금년의 전조는 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왕년의 공처를 감하면 백성이 실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외방의 수령이 해유를 내고자 하여 공차를 독촉해 거두느라고 왕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다 건년으로 옮겨 기록하므로 이제 감에 주더라도 백성은 실혜를 입지 못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받아먹은 뒤에 죽었거나 도망하여 일족 전리인에게서 거두는 것이라면 특별히 감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재상이 있는 고을에는 어사를 보내어 적간하므로 각 고을의 수령이 어사가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재상이 있더라도 거의 다 재상이 없는 것으로 시행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러하면 백성은 더욱 실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한 법이 있으면 한 폐단이 생기는 것이니 이제 어사를 보내어 적간한 것은 더욱 민폐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상이 있고 없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서 모두 어사를 보내면 될 듯하다 하며 광필 등이 아뢰기를 백성의 고통을 묻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으로 상교와 같이 어사를 보내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팔도에 다 보낼 수는 없으니 풍제 수제가 있는 곳에만 어사를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송세림이 상소한 일을 조목에 따라 의논하였다. 계맹이 아뢰기를 공부에 작지가를 거두는 일은 이미 오랜 패단이 되었으나 이제 예전부터 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당초에 세운 법이 이미 상세하니 다시 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용계 천이가 아뢰기를 각사의 고자가 박납으로 이를 취하니 그 폐해가 많습니다. 또 연해고을의 염세지의 상납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종이가 천하고 배가 귀하였으므로 배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배가 천하고 종이가 귀함으로 점점 배단이 있게 되었으니 호주로 하여금 따로 상정하여 시가에 따라서 교환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배 한 필의 값은 겨우 책지 한두 권이니 개정해야 됩니다 하고 승지 김안국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상지로 바쳤는데 지금은 백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조에 내려서 상세히 살핀 뒤에 상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승도를 추세하고 사찰을 분회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근자에는 이미 양종의 승도가 없어졌고 또 흥행할 수도 없으므로 불교의 세트는 극도에 달했다고 할 만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사찰을 분회해야만 하겠습니까?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이는 원 위에서 탐묘를 허러 없앤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일체 분회해야만 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영마에 대하여 값을 정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용계가 아뢰기를 말 한 마리의 값이 거의 배 500필이나 되니 이 패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말을 가진 자가 스스로 그 값을 올리느라고 미루면서 팔지 않아서 역자가 어쩔 수 없이 값을 넉넉히 주고서 사므로 그 배가 적지 않으니 그 법을 더욱 밝혀야 합니다 하였다. 또 음식을 사치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이 말은 지당합니다. 전에 이미 각도에 행위하였는데 이제 다시 더욱 밝혀서 감사하게 하여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사치의 풍습이 이미 이루어져서 쉽게 금할 수 없습니다. 위 사람부터 아래 사람까지 안으로는 궁금으로부터 밖으로는 여염에까지 한결같이 검약을 숭상하여 사치를 일삼지 않으면 아무도 금할 수 있으니 위 사람이 몸소 행해야 하며 그 밖에는 금할 법이 없습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아래의 습속은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안당이 아뢰기를 이 말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용기는 제도를 벗어나 아주 사치하게 집을 꾸미고 아름다운 첩을 많이 거느려 각각 다른 집에 두고서 날짜를 헤아리며 돌면서 자고 다녔고 남녀 하인들도 앞을 다투어 의복과 음식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용계는 밤낮으로 조색에 빠져 지냈으며 안당은 소격동에 집을 짓되 돌로 기둥을 만들기까지 하였으므로 대간이 논박하였다. 이 두 사람은 다 자신이 즐거워하지 않았는데도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였으니 부끄러울 일이다. 상이 이르기를 위에서 하는 것을 아래에서 본뜬다는 말은 지당하다. 과연 법으로 금할 수 없다 하였다. 또 보삼감 귀복의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종친으로서 닭 오리를 훔쳤고 죄도 중하지 않으므로 이미 상흔을 입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배수로 도로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하였다. 안국이 아뢰기를 제 은은 중대한 일이니 옛사람이 하거설을 두어 수리를 중시하였습니다. 호주는 일이 많아 여기에 전력하지 못하므로 조정조에서 반드시 할인 바가 있어 국을 설치했을 것입니다. 이제 삼공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 곧 의논을 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광필, 용계 등이 모두 아뢰기를 제 은사를 두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송험을 타경하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정광필 등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남방의 별부방 군사는 금년을 지내 보고서 다시 의논하고
정노위는 500명을 더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5번째 기사. 포상감 귀복을 석방하라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6번째 기사. 황해도 평안도 경상도의 홍언필 한효원 김내문을 보내어 백성의 고통을 묻게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7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8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행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기강을 세우는 것을 어뜸으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 갑진 9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6일 을사 첫번째 기사. 봉상시의 관원을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영제에 위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6일 을사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6일 을사 세번째 기사. 팔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였다. 제 언의 설치는 오로지 논의 문을 대는 이익을 위한 것인데 이득이 매우 크며 수축에 관한 규례가 법전에 실려 있는데 요즘 유사가 버려두고서 단속하지 않고 수령들도 여사로 보아 게을리하고 성의를 기울이지 않아 혹 침점해서 도경하여 척수가 줄고 혹 단단히 쌓지 않아서 터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고 혹 사토를 채우거나 이미 길을 만들었거나 터가 없어져서 명수가 탄로되며 나무를 심거나 통을 설치하는 일에 있어서 다 법대로 하지 않으므로 가뭄을 만나면 백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 국가가 백성을 위하여 이로운 일을 일으킨 뜻이 아주 없다. 경은 강명한 수령을 가려 정하여 상세히 측량하여 모든 그 법대로 독촉하여 수정하고 경도 친히 살펴서 계문하라. 대신 또는 어사를 보내어 적간하여 만약에 제 언의 원안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수령뿐 아니라 경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6일 을사 네번째 기사. 이조에 하교하였다. 각도의 잔업의 수령은 인물을 가리지 않고 의뢰 직질이 상당한 자로 채워서 차임함으로 그의 마땅한 사람이 아니니 고울이 더욱 잔패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경기, 마전, 적성, 과천, 연천, 양지, 충청도의 연풍, 해미, 경상도의 예암, 전라도의 진원, 대정, 황해도의 봉산, 재령, 문학, 강원도의 인제, 남천, 금화, 함경도의 삼수, 고원, 평안도의 영원, 상원, 개천, 자산, 순안 등 고을은 따로 부록을 두어 채차할 때 홍, 문신, 무신이나 이임, 음간 중에서 정하게 가려서 차임해 보내라.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6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 하교하였다. 대전 상제조에 군사로서 3년상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하였는데 근래 폐기하고 행하지 않으며 이뿐 아니라 조간의 복제 시가에도 모두 다 출사하니 지극히 온편치 못하였다. 더욱 밝혀서 거행하여 복제 시가에는 출사하지 말게 하고 그 직사가 긴급히 관계되어 어쩔 수 없이 출사해야 할 때는 조종조의 전례대로 이미 행한 일수를 써서 아뢰어라.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7일 병호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8일 정미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8일 정미 두번째 기사. 경상도 양산군에 배꽃이 피고 진주 등 고을에 크게 비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리고 곡식이 상했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9일 무신 첫번째 기사. 양계의 토군에게 내릴 납일을 대내에 드리라고 명하고 선정전 처마 끝에서 간품하고 거칠게 만든 사람을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7월 2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희릉의 수릉관 시릉관에게 겹이 일습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7월 2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7월 2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대사관 김굉이 상소하기를 춘추를 상고하건대 242년 사이에 일식 지진 산붕 수일로부터 역제 운석 대흉 구욕이 와서 둥우리를 지은 일 따위까지 놀랍고 괴상한 모든 제의를 특사하여 후세의 임금이 경계할 참된 자료로 삼았고 또 한서 송사 고려사의 오행지를 상고하건대 개화 양화 우화가 있고 적생 흑생 백생과 하늘에서 털이 내리고 피가 내리고 흙이 내린 일이 있는데 기재된 것이 한 대뿐이 아니고 그런 일을 가져온 까닭이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홍범의 휴징, 구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된 뒤에야 천변이 위에서 응합니다. 전하께서 중흥하여 대통을 이으신 지 이제 1기가 되어가는데 치효는 들리지 않고 제악만 거듭 생기는 데다가 풍속이 크게 변하여 위로 신충을 동요하게 하고 아래로 여정을 놀랍게 하는 것이 실로 춘추, 한, 송, 고려 때에 보이지 않던 일입니다. 전하께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재변을 당하여 예전에 보이지 않던 척신 수성을 하십니까? 그늘이 애통 지교를 여러 번 내려 자신을 죄책하는 뜻을 펴고 또 대신을 소대하여 시행할 위와 일과 폐지할 일을 물으시니 그 근심하고 애쓰시는 것은 지극하시나 어떠한 큰 정사가 예전에는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행하게 되었고 어떠한 큰 폐단이 예전에는 제거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제거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며 한갓 한 당에 모여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의논하는 것이 오직 그 칠해에 관한 일을 찾는 것임을 볼 뿐이니 저 풍속을 고치고 인심을 바로잡는데 예악을 치도의 규범으로 삼는 것은 어느 때에나 강구하겠습니까? 대저 예라는 것은 친서를 정하고 상하를 가리고 시비를 밝히고 동의를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의 교화는 미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선으로 옮아가고 죄에서 멀어가게 하되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기에 사람을 가르치고 풍속을 바로잡는 데는 예의가 아니면 안 된다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례의 대사악은 악덕, 악어, 악무의 교양을 맡아서 나라를 화합하게 하고 백성을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악이라는 것은 즐김인데 군자는 그 도를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을 돌이켜서 그 질을 화합하게 하고 악을 넓혀서 그 가르침을 이룩하니 악이 행해지면 백성이 바른 대로 향하는데 공자가 풍속을 고치는 데는 악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대신이 예악이 큰 근본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그의 오원한 것으로 봐 예전에는 행할 수 있었으되 이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전하에게 고하여 행하는 것은 잣단 말단의 일일 뿐입니다. 아들이 어미를 죽이고 노가 주인을 죽이고 아내가 지아비를 죽이고 아우가 형수를 간통하고 고을의 아전이 제수령의 활을 쏘고 군졸이 주장을 위협하며 심지어 선우의 신을 깔보고 화살을 법사의 문에 쏘기까지 하니 화를 일으키는 마음과 사나운 행동이 맺혀서 길을 거스려서 가뭄이 심하고 물이 넘치고 바람과 우박과 지진과 성병과 물괴와 기근과 여역이 이따금 보이고 겹쳐 나타나는 것이 이상할 것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재변과 이와 같은 풍속을 예악이 아니면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오늘날의 재변을 사라지게 하고자 하신다면 오늘날의 풍속을 고쳐서 선왕의 예악을 일으키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선왕의 예악을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전하의 한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저 예가 어찌 도수를 말하는 것이겠으며 악이 어찌 성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는 경에 힘쓰고 악은 화에 힘쓰는 것이니 전하께서 능히 화와 경을 한 몸의 마음이 힘쓰는 것으로 삼아서 이것으로 종묘를 받들고 이것으로 조정을 대우하고 이것으로 예를 제정하고
이를 제정하고 이것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풍속이 어찌 순박해지지 않겠으며 재변이 어찌 그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지금 국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비유하면 말하거나 수종 놀리는 것은 평소와 같아서 병이 애당초 나지 않을 듯 하지만 원기가 소모되어 장차 쓰러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용렬한 의원이 이것을 보면 그 증세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 온갖 약을 다 써보아 어쩌다가 그 중에 하나가 맞더라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편작 같은 명의에게 보이면 음성을 듣고 용렬한 의원이 살피고 맥도를 점쳐서 비록 병이 고황에 들었더라도 병 고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아 탕제를 쓸 때는 먼저 원기를 보호하고 나서 증세의 음량을 다스림으로 냉렬히 알맞아서 고질이 빨리 낫습니다. 여기에 비유하자면 지금 국가가 조금 편안한 것을 태평무사로 부르는 것은 앞에 이른바 처음에는 병이 없는 듯한 것이 아니겠으며 풍속의 상폐함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은 앞에 이른바 원계가 소모하여 몸이 장차 눕게 된 것이 아니겠으며 대신이 큰 병구에 차에 어쩔 줄 모르고 구구하게 거칠에만 일삼고 그 이지러지고 새는 데만 깊고 막고자 하는 것은 앞에 이른바 용렬한 의원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으며 주공이 예악을 제정하여 상나라의 풍속이 태폐한 것을 고치고 언나라 백성이 완악한 것을 교하여 세상의 풍속이 변하여 사방에 근심이 없었던 것은 앞에 이른바 편작이 병 고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능히 원기를 보호하여 고질이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대의 정치에도 배단이 없지는 않았으나 상황이 잘 이어받쳐서 능히 교화를 일으킨 것은 어찌 병에 맞는 약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 예악을 귀중히 여겨야 하겠으나 원악은 상형으로 징계해야 마땅한데 대원을 엄험하게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의례 형적이 없다여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면 육국대의 자객과 같은 무리가 있어 스스로 다행히 여기는 마음을 더욱 품게 되어 번번이 작은 원망까지 갚을 것이니 대신이 그 간악한 자들을 이루 다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원기는 조정의 기강에 의하여 북돋아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환제, 영제와 당나라의 의종, 희종은 고식에 안일하여 점점 퇴폐하게 되어 반적이 천하에 두루 일어나도 누리지 못하거니와 기강이 한번 해이해지면 원기도 따라서 쇠모하고 국세도 따라서 위태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있더라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대적 국가의 우화는 엄적보다 큰 것이 없어 그 형상을 숨기고 그 자체를 감추며 그 주보를 도피하여 그 소기를 이룹니다. 전에 간관이 화살에 맞고 이번에 대원이 협박을 받았으니 전에 그 추액을 다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또 그 흉악한 마음을 부린 것인데 만약에 다시 버려두어 용납한다면 의종, 희종, 환제, 영제 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상나라의 백성이 악에 물든 마음을 생각하고 주나라에서 교화한 연유를 생각하여 예악을 명시하고 완악하고 사나운 풍속을 사라지게 하고 대죄를 추국하여 빨리 엄한 전형을 주어 원강을 떨치고 공맥을 길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소 가운데 한 말은 지당하다. 그러나 법사의 문에 활살을 쏜 일은 추국할 수 없다 하였다. 준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30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정운의 전교하기라 근일 경기에 있는 재령 제전은 승지와 내관을 보내어 봉심하였거니와 함흥, 평양, 경주, 전주 같은 데에도 다 진전이 있으니 역시 봉심해야 하는데 다만 길이 멀므로 그도의 수령 중에서 그 일을 맡길 만한 자라 시켜 봉심하고 곧 계문하도록 하라. 또 백악 목명산의 제단에 예방 승지와 내관이 함께 가서 살펴보라 하자 승지 김안국이 아뢰기를 각도의 사명을 받들고 내려간 자 이를테면 함경도는 나비 경차관 박세희 평안도는 문패 어사 홍언필 경상도는 김말문 전라도는 전마 별감 소세양 충청도는
호세, 별감, 이홍간 등으로 하여금 봉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이미 가 있는 자에게 하서하여 이르고 아직 가지 않은 자에게는 이 뜻을 말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30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소대에 나아가다 정경 이 약병이 아뢰기를 문소전은 원묘이므로 비록 종묘의 정례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지극히 엄숙한 곳인데 도둑이 훔칠 수 있었으니 사람의 짓이란 듯 하나 실은 하늘이 재변을 보인 것이요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고 풍속이 투박한 소치입니다 하고 시독관 윤자임이 아뢰기를 선왕의 두 묘를 설치하는 것은 점은 중하나 예로 보면 미진한 듯합니다. 이제 천변을 당하였으니 바라건대 상께서 후세에 반드시 이를 비례라고 할 자가 있다는 것을 헤아리소서. 제 헤아릴 것 같으면 반드시 선처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대에는 감히 고칠 수 없겠으나 후세는 헤아려 조처할 것입니다. 성인의 제도를 참가하면 그것이 비리의 임을 알 수 있으므로 후세는 금세를 평이하는 자가 반드시 지금의 원묘를 정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제도 이를 헤아려서 조처하면 그 효도를 볼 수 있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등은 명류로서 매방에 오래 있었으므로 국가의 일을 깊이 생각하여 아뢰었는데 마침내 기양 갔었고 이제 사유를 잊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죄인 가운데 있습니다. 당초에 죄준 것이 이미 잘못이었으므로 사기가 떨치지 못하였으니 정등은 다 범상한 무리가 아니고 더구나 지금 재상들로 하여금 임무를 첨가하게 하니 정등을 빨리 등용하여 사람마다 상께서 스스로 뉘우치는 뜻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구원에서 상소한 자 중에 소용하게 한 자가 있었으나 과연 김정등이 죄받은 뒤로는 상소하는 자가 없고 다만 능성현령 송세림이 봉사를 올렸는데 그 말 가운데 시행할 만한 것이 있었다. 바야흐로 수령 노릇을 하려면 김정등의 일을 경계로 삼고 감히 진언하였으니 그 뜻이 칭찬할 만하다 하며 승지 김안로가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진언하고자 하는 자는 쉽게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니 김정등이 죄받은 뒤로는 진언이 아주 없는 것이 이상할 것 없습니다. 상께서 이미 잘못 처치하셨으므로 아래에서도 이러한 것이니 이제 잘못되었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입니다. 언로를 트기는 지극히 어려우나 말을 받아들이기를 즐기지 않아 형색에 드러나기는 매우 쉬운 것인데 더구나 김정등의 일은 성색에 드러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신이 경상도에 있을 때 이를 듣고서 그 말을 채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째 죄로 다스리기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지방 사람은 이제까지 아직도 의혹을 풀지 못하므로 언로가 방해가 되니 스스로 뉘우치는 뜻을 보이셔야 합니다 하였다.